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부터. 자,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사업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사업. 안 받죠? 도시군계획 사업 말하는 거예요. 사업 안 받다. 자, 응급조치 했어요. 일견에 신고 있어야 돼요. 자, 건축물 건축 허가 받는데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행위예요. 건축법에서도 안 해도 된대요. 여기서도 안 해도 돼요. 자,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리고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되죠? 비닐하우스 받아야 안 받아요? 비닐하우스. 육상 어류 양식장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성이 끝났다 이 말 나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조성이 끝났다, 조성이 완료됐다 허가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목 변경 나오면 받아야 돼요. 지목 전답 사이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작 조성이 끝났다 이러면 허가 안 받는데 지목 변경은 받고 전답 사이는 안 받는다. 자, 분할제 그 이제 토속 채취할 때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무슨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틀린 사람 또 있을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 자, 형질 변경 목적이 없는 토속 채취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이제.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미만일 때 받아야 돼요? 이상일 때 받아야 돼요? 미만. 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을 알 수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좀 더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만약 너무 어려우면 좀 더 들어가서 물어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모르겠다면 미만만 아셔도 돼요. 건축물이 있을 때 허가해줘요? 없을 때 허가해줘요? 없을 때. 그러니까 없을 때만 그런 거예요. 건축물 있는 대지는 미만으로 허가 안 해줘요. 그냥 금지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투리 땅이 아닌 것들, 투기 목적이 아닌 것들 연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뭐 글자 따서 외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할 만큼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상을 변경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 경미한 것은 몇 % 이내일 때 보통 경미하다고 했어요? 5%. 5% 이내에서 사업 면적을 축소한다. 축한다는 게 있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하는 거. 허용되는 오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변경 이런 말 나오면 불가피하다, 허용된다, 지장이 없다 이런 말 나오면 뒤는 긍정적으로 끝나면 돼요. 조건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을 틀리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물론 가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서 답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거의 그런 답은 잘 안 나오고요. 자, 그럼 이행보증은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 몇 %? 20%.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허가를 언제까지 하는가 하는 것들은 뭐 지역적인 숫자 읽는 건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비교해서 다 정리할 거 이제 비교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에서 기반시설 설치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허가 신청서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자, 이제 허가를 하는 과정에 허가와 관련해서 설치한 시설의 귀속 문제는 작년에 좀 나와서 중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얘는 매번 나오는 거 아닌데 그래도 지문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공공시설. 자, 10억짜리 학교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용도 폐지된 학교가 가치가 10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 귀속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때 따라서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이제 그 표현을 아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허가할 때 허가 기준이 있죠. 허가 다른 것들 뭐 추상적인 것들은 이제 안전은 안 봐도 되겠고 한번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기준 면적 주거라고 뭐만 하는 상업적이에요? 1만. 그래서 주거적과 상업적은 1만. 그렇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이죠. 3만짜리 헷갈리니까 지금 안 볼게요. 보전 쉬운 것부터.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5천. 그렇게 해놓고 읽으면 쉬울 거예요. 이제 정리해놓고. 다음 이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법에 있는 고지고대로 하는 것이 시가용도가 있고 완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어디요? 유보용도 지역. 유보용도 지역 일단 두 개부터 딱 할게요. 무슨 지역?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무슨 녹지? 자연녹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뭐예요?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유보용도지역과 보존용도지역에 대해서 무슨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뭐 개발되는 곳 성장 관리 방안. 근데 여기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높이를 꼭 규제할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 한 거예요. 성장 관리 방안 뒤에 나올 것.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의제된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의제된 행위에 대한 의제를 받고 싶으면 내가 관계된 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허가권자가 그 관련되는 그 의제된 행위의 본래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허가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 기간은 20일 이내인데 그 기간을 도과해서 의견 제시가 있으면 협의가 성립된 걸로 봐요? 성립하지 않은 걸로 봐요?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성장 관리 방안 좀 전에 말했고요. 이제 특별상 군수하는데 유보용도지역과 보존용도지역이다.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의 면적을 10% 바꾼다. 기반시설 단위 기반시설 면적을 10% 바꾼다. 이런 것들은 중대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위치가 바뀐다. 중대하다고 했죠. 그래서 도로라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거나 도로의 중심선이 정전의 도로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경우 이런 말인데 그건 설명 잘 안 하겠습니다. 시점 종점만 보고 넘어가 되겠어요. 근소한 위치 변경 이런 어딘가 나오면 여기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 나오면 그건 경미하다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장 관리 방안에서 건표를 완화할 수 있죠. 완화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얼마씩 성장시켰어요? 10. 계획관리적은 얼마까지? 50. 그리고 자연녹지와 생산관리는 30까지, 그다음에 10씩 늘어났어요. 안 그러면 자꾸 막 섞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유보용도적은 그렇게 안 늘려줍니다. 원래 이제 그 기본 원칙에 따라 이제 늘려주는데, 그거 없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본 원칙 몇 년 제한하는 거예요? 3년.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수수나 문화재는 안 돼요. 지구의 부담이는 계획, 여기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 심의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처음 할 때는 심의해야 돼요. 고시해야 되겠죠? 고시에서 제한기간을 정했는데 제한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제한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바로 해제를 해야 돼요?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해제하면 고시해줘야 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새로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개발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은 당연히 여기는 이제 국장이 나올 수 있죠. 도지사가 나올 수 있죠? 개발행위관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지정하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는 겁니다.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주상공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적 제한이 없어요. 어디든 간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어디나 하는 거고 여기는 주상공일 수밖에 없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하면 뭘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강화. 특히 50% 강화한다고 했죠. 뭘? 용적률. 용적률은 얼마까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유형을 물어볼 수 있어요. 몇 퍼센트 틀리게 할 수 있고, 용적 50% 강화하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고, 다 앞뒤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수근처럼 앞뒤로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개발도 관리 구역을 정하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 뭐 읽으면 되겠고, 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넘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 숫자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이제. 지금 말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위에다 지정해요? 외에다 지정해요? 외의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닌 곳에 지정해야 돼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역시 특광별별시행구소가 정하는데, 여기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했을 때는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인가 책임을 질 때는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담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남 때렸을 때 치료비 무는 거지 구경한 사람 안 물어요. 역시 무슨 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담시켜야 돼. 그래서 개발행위 그러면 안 돼요. 개발행위는 물건 쌓기도 개발행위인데 무슨 행위? 신축, 증축 딱 이렇게 말해야 돼요. 건축이라고 해도 안 돼요. 신축, 증축 이렇게 말해요.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연면적 200을 초과할 때 부담시키는 건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해서 초과한 부분만 부담하도록 한다. 민간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100%입니까? 20%입니까? 너무 쉽게 물어봤네. 20%, 100분의 20 부담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자, 도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반시설이 설치해야 필요한 기반시설일 건데, 진입도로 우리가 일정한 부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하면
간선시설이 누가 설치하는가 이게 잘 안 물어봐요. 간선시설 본래 의무자는 안 물어봐요. 본래는 그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100호 16,500 이상일 때는 공적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그걸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이거지. 원래는 내가 하는 원래는 내가 나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여기도 진입도로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당연한 그런 결과로서 마찬가지 결과로서 대학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몇 년 동안 수립 안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요. 다음 날. 1년 1기. 그 다음날 해제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날. 해제는 다음날 해제된다.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듣는다 했습니다. 기반시설 우리가 설치비용을 부담했으면 이걸 돈을 다른데 엉뚱한 데가 갖다 쓰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안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회계? 일반 회계가 아니고 무슨 회계라고 했어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면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또? 지구단위 계획이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에 거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대화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도시군관리에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걔는 이제 답이 아니에 나오더라도 이 지구단위 계획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반시설 부담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했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따로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범도시 국장이 정한다. 것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중장이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때 주민의견 드려야 되죠. 그다음에 기반시설 시범도시 사업 시행 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드려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할 때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사업을 시행할 때 많이 들어요. 시행할 때. 그러니까 국가는 짠 돈이니까 어디다가 80을 보조융자해줘요. 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할 때는 50%밖에 보조융자 안 해줍니다. 누구도 공모에 응할 수 있죠? 구청장. 그리고 이제 청문하면 우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할 때는 청문. 행정기관 간의 권력 통제는 청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이럴 때는 청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심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답을 처리될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오늘 복습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